우리가 매일 보는 새들 있잖아요.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근데 이 작은 생명체들이 사실은 살아있는 공룡이고 또 하늘을 정복한 그야말로 진화의 걸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새에 대한 정말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새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혈통인데요. 이게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에 따르면요. 새는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그 무시무시한 수각류 공룡의 직계 호손입니다. 네, 맞아요. 티라노사우루스의 아주 먼 친척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이 새들은 자신들의 공룡 조상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번성했습니다. 저 추운 극지방의 얼음 위에서부터 또 저 뜨거운 적도의 정글까지 정말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았거든요. 이 생존력과 적응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 대체 새는 어떻게 한 해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류가 수세기 동안 그토록 꿈꿔왔던 이 비행의 비밀을 이 작은 생명체들은 어떻게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된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 그건 바로 새의 몸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비행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이 고대 파충류의 몸이 어떻게 공중을 날기 위한 완벽한 청사진으로 재설계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요, 약 1억 5천만 년에 걸친 진화의 여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시조새를 한번 보세요. 공룡처럼 이빨이 달린 턱에 길고 뼈로 된 꼬리가 그대로 있죠. 근데 오른쪽의 비둘기는 어떤가요? 무거웠던 턱은 가벼운 부리로, 길었던 꼬리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짧은 꼬리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비행에 최적화된 형태로 바뀐 거죠. 여기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새의 뼈, 이 골격 전체의 무게가요, 온몸을 덮고 있는 깃털보다 가벼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단단한 뼈가 깃털보다 가벼울 수가 있죠? 그 비밀은 바로 새의 아주 독특한 골격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의 핵심은 바로 함기성 뼈라는 겁니다. 새의 뼈는 속이 텅 비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다리의 트러스 구조처럼 내부를 버팀대로 촘촘히 채워서 강도를 유지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무거운 이빨과 턱을 없애고 또 강력한 비행 근육을 딱 붙잡아주는 용골, 흉골까지 더해지면서 새삼에서 가장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골격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가벼운 뼈대만으로는 날 수 없겠죠? 비행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새들은 최고의 엔진까지 장착했습니다. 바로 이 단방향 호흡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우리 같은 포유류와는 완전히 달라서 9개의 공기 주머니, 즉 기낭을 이용해서 들이마신 산소를 거의 남김없이 흡수합니다. 말 그대로 몸 안에 슈퍼차저를 달고 다니는 셈이에요. 자, 지금까지 비행을 위한 완벽한 내부 설계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설계도가 실제로 어떻게 하늘을 나는 예술로 이어지는지, 즉 비행의 물리 법칙과 핵심 재료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날개를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깃털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아있는 동물 중 오직 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이 깃털이라는 게 정말 독특한 진화의 발명품인데요.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 체온을 유지해주고 또 주변 환경에 맞춰서 몸을 숨겨주는 등 정말 다재다능한 역할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깃털들이 모여서 만드는 날개의 모양은요, 새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그야말로 맞춤 제작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독수리의 넓은 날개는 따뜻한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에서 유유히 떠다니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요. 반대로 바다 위를 나는 알바트로스 길고 좁은 날개는 단 한 번의 날갯짓 없이도 몇 시간이고 바람을 탈 수 있게 해주죠. 이처럼 저마다 다른 비행 스타일에 맞춰서 날개 모양이 완벽하게 진화한 겁니다. 새가 하늘에 머무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쪽은 독수리나 알바트로스처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는 활공비행의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다른 한쪽은 벌새나 제비처럼 쉴 새 없이 날개를 저어서 오직 힘으로 공기를 이겨내는 날갯짓 비행의 대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늘을 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행이라는 능력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서서 새들의 삶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이동은 물론이고 짝짓기부터 생존까지 비행이 그들의 모든 것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만 킬로미터,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북극제비 갈매기 한 마리가 매년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북극에서 남극까지, 말 그대로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도는 거리죠. 이 엄청난 여정은 오직 비행이라는 능력이 있기에 가능한 동물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여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도나 내비게이션 없이는 낯선 동네에서도 길을 헤매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새들은 어떻게 망망대해와 거대한 대륙을 건너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새들의 몸 안에 내장된 일종의 최첨단 GPS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들은 낮에는 태양의 위치를 보고 밤에는 별자리를 보면서 길을 찾고요. 심지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구의 자기장까지 감지해서 방향을 잡습니다. 여기에다가 강이나 산 같은 지형지물을 기억하고 후각까지 동원하니까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비행은 생존뿐만 아니라 사랑을 얻는 방식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구남조 수컷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상징인 이 거대한 붉은 목주머니를 한껏 부풀리고요. 화려하게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 구애의 춤을 춥니다. 나 이렇게 건강하고 비행도 잘한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암컷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거죠. 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늘의 지배자들이 바로 새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죠.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새와 우리 인간 사이에 복잡하고 또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늘을 나는 그 놀라운 능력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위협으로부터 새들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생물 다양성이 아주 풍부한 열대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가 수많은 새들을 멸종 위기로 내몰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 희망의 이야기도 있죠. 한때 살충제 때문에 우리 곁에서 거의 사라졌던 송골매의 놀라운 복귀가 바로 그 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헌신적인 보존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가 망가뜨린 자연을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새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예쁜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구의 자기장을 나침반 삼아 여행하는 살아있는 공룡의 후손이고요. 진화가 만들어낸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 과연 창밖에서 지저귀는 평범한 새를 예전과 똑같은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자연의 독창성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이 작은 경이로움을 한 번 더 눈여겨보게 되지 않을까요?